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 편의 서재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10가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느냐 하는 것은 2020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4.15 총선 후에 특히 보수 자유주의 세력은 절망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 자유주의는 언제나 인간의 집단지성을 믿고 우리 시장의 힘을 믿고 사람들의 창의성과 지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집단지성이 거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크블러-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감정 곡선에 관한 이론이 있죠. 어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부정을 하다가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때문에 우울하게 빠졌다가 서서히 우리가 힘을 찾아서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고요. 긍정 마인드를 찾아서 새로운 옵션이 뭔가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는 곡선입니다. 어쩌면 제가 부정선거론을 보는 저의 시각은 이것이 분노와 부정 시각이지 현실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는 시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빨리 헤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책은 로널드 벨리하고 마리안 푸피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스마트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10가지 글로벌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거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실제 부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세기서부터고요. 우리나라는 후발 산업국 혁명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1960년부터 지난 60년 사이에 부를 급격히 축적해 왔습니다. 이 결과 이 절대 빈곤을 재는 기준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는 2011년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하루에 1불 90센트, 약 2불 이하의 소득을 일으키는 인류의 숫자를 절대빈곤으로 하고 있고요. 이전에 3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1830년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모든 인류는 거의 다 절대빈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5%까지. 하지만 지금은 10%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격히 줄어든 것도 최근 1980년 이후부터 급격히 90년대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데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이 크고, 그중에서도 중국이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에서만 약 8억 명의 절대빈곤자가 지난 1980년,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 3, 40년 사이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미국은 조만간 12,500불, 소위 OECD가 하이인컴 컨트리,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난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과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 소위 거래가 많이 되는 석유, 가스, 금, 은, 곡물 이렇게 해서 50개 글로벌 코모디티에 많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명목 가격이고요. 그렇지만 물가지수 생각하면 실질 가격이 다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고요.
1980년보다 마이너스로 가 있고, 인건비 대비 가격, 이게 이제 타임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몇 시간의 노동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타임 프라이스로 보면 점점 내려가 있으면 물가가 싸져 50% 이상 싸졌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만약에 점점점 부족해졌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머디티 가격의 변화를 봐도 리소스가 점점점 천연 자원이 풍부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이 풍부해지는 현상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가 비물질화한다, 디머트리리제이션 오브 에코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하나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도 가져다니지 않고 전화기도 따로 가져다니지도 않고 일기장, 메모장, mp3 플레이어, 카메라, VCR, 자명종, 시계, 칼렌더, 주소록,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물건들을 들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훨씬 적은 땅에서 많은 곡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땅도 들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가 되면 가솔린차에 비해서 3만여 개의 부품이 10,000개로 줄어드는 등 이 점점점 물건을 쓰게 되는 경제로 가면서 이런 자원의 수요도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선진국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일본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곧 인구가 피크를 치고 줄어들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70년, 80년에 피크를 치고 줄어들게 돼서 인구의 과밀에 의한 많은 문제들로부터 이제 점점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를 전부 재앙으로만 보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구 감소는 도시의 과밀 문제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라든지 일자리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가 재앙이냐? 지금 현재 15세에서 65세 경제활동 인구 기준은 사실은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등학교를 하고 취업하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25세부터 실제 일하는 나이는 보통 한 73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고령 인구가 충분히 건강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구고요. 앞으로 경제가 근육을 많이 쓰지 않는 디지털 경제, 지식 경제가 되고 건강 수명이 연장되면서 몇십 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변화, 고용시장의 변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고령 인구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 역사상 늘 세 가지 인류를 괴롭혀왔던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아, 배고픔과 전쟁, 그리고 질병에 의한 사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부터 인류는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아가 종결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WHO가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한 2,400칼로리 먹으라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85년, 1980년대부터 그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도 이미 그 건강한 하루에 충분한 2,400칼로리를 섭취하는 그런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급격히 그 갭을 줄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난 영화나 이 환경 보호론자, 극단적인 환경론자에 의해서 인류의 녹지대가 없어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85년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녹지대가 없어진 것은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새로 늘어난 게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돼서 지금 남미 지역을 빼놓고는 모든 지역에서 녹지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커버하고 있는 녹지대가 지구 전체로 보면 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론자들이나 일부 재난 영화들이 악마적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쪽만 계속 보여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만 해도 해방 직후 지금의 북한처럼 다 민둥산이고 나무가 없는 거였고, 다 화전을 일으켜서 써였고, 산에는 다 달동네로 무허가 주택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녹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봐도 경제 성장이 환경을 더 푸르게 만드는 쿠네츠 커브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모든 경제 성장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 1950년에 전체 인구의 30만이 도시에 살았다면 2050년에는 7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우리는 이미 90% 이상이 다 도시에 사는 도시화가 된 나라입니다. 도시는 시작부터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가 싹튼 게 다 도시고요. 중세 봉건 시대에는 영주들이 농노들을 노예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영주로부터 탈출해서 도시에 감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명예혁명과 이런 민주화의 시작이 돼서 독일에서 도시 공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드뱅크 보고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없이는 저개발 국가가 중진국 이상의 소득 국가로 발전한 사례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모든 경제 활동의 엔진이고, 거기에 많은 편의 시설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데서, 그리고 도시가 사실은 더 안전하고 교육에 기에, 투자에 기에, 경제활동에 기에, 문화활동에 기에, 의료 안정적이고 고급의 의료 서비스에게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로운 공간, 가치가 훨씬 많이 생산하는 고가치, 고밀도 가치의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만 내만 해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민주적인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국가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전체 2020년에 전체 국가의 50% 이상이 민주적인 국가, 그다음에 아주 권위적인 국가는 10%, 중간이 이제 한 40%가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상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우리가 보면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정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교체가 되는 그런 국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 전쟁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6.25를 겪고 일었었을 때에 비해서 국가 간 전쟁 건수는 지금 최근에는 한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전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시면 거의 지금 자연재해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도로 적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홍수 또는 한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죠. 그래서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책은 그거 외에도 여러 한 78개의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이 지구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발전을 하고 있고, 인류가 그런 집단지성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백신, 어떤 병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는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걸 보면 3448년간이나 인류를 괴롭혔지만 백신 개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병이 아니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곰보로 만들었던 천연두 또한 3000년 이상을 인류를 괴롭혔고, 코렐라도 2340
285년, 그다음에 디프테리아도 281년. 에볼라가 나와서 43년 만에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은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4개월 만에 백신이 임상 실험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이 백신 개발 능력이 의학이 이 능력을 축적해 왔고, 그래서 지금 우울하지만 우리는 이미 터널의 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라도 지금 인류가 이 집단 지성, 인류의 과학과 자유와 창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또 건강의 관점에서 폭력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일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우리 직장 일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천연자원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농토와 농업에 관한 변화는 얼마나 긍정적인지, 기술 분야의 여러 가지 트렌드, 그리고 미국의 변화, 78가지, 10가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다시 더 세분해서 78가지의 통계를 통해서 인류가 전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인류가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좋은 세상으로 전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사 하는 뜻에서 분명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글로벌 트렌드, 탑10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